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귀성길에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해외 훈련지에서 불법 도박장에 간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차량들이 늘면서 오전부터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 막힌 뿌연시야도 문제였습니다. 해상에선 한때 백길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기자, 저녁 시간인데 버스를 타려는 귀성객들 아직 많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대합실엔 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려는 귀성객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한아름 짐을 챙겨 가족을 보러 가는 귀성객들 하나같이 밝은 표정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조금 기대되기도 하고 부모님 음식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부모님 이거 꼭 사갖고 내려갑니다. 좀 이따 봬요.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 하행선 곳곳이 정체를 빚었는데요. 낮 한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7시간가량 걸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한 2시간 정도 집에서 걸리는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더 예상하고 3시간 넘게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나가는 게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정체가 조금씩 풀리면서 오후 6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한때는 짙은 안개로 뱃길이 막히면서 배를 타고 서해 5도로 가려던 귀성객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는데요. 백령도 인근 해상 가시거리가 180m에 불과할 정도로 짙은 안개였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4시간가량 지연되면서 귀성객들은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혼자 대청도에서 저희 이제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침부터 이제 기다리고 계셔서 빨리 배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찻길 역시 안개와 미세먼지로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만큼 귀성길 안전운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늘길은 어땠을까요? 오늘 하루에만 24만 명이 공항에 몰렸습니다. 여행객들로 인산 인해를 이룬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우 기자, 출국장 앞이 하루 종일 북적였다면서요? 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6시 30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동남아 여행지 항공편이 많이 몰려있는 시간대라서 이렇게 출국장 앞에 여행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로 가고 한국은 많이 추운데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추석 최대 10일 연휴였던 데 비해 이번 설은 5일 정도로 짧은 편이어서 선호하는 여행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여객 비중은 줄어들고 일본과 동남아 등 단거리 국가 여행이 는 겁니다. 일본 후쿠오카로 갑니다. 서울보다는 날씨 따뜻하고 그래도 바닷가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쉬다가 오려고. 2시간이면 가니까 시부모님이 아무래도 또 연세가 있으셔서 멀리 가는 건 좀 부담스럽고. 동남아 국가 여행 중에서는 휴양시설이 잘 돼 있고 항공편도 많은 베트남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하루만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행객이 23만 9천 명 정도인데요. 어제부터 오는 18일까지 연휴 6일 동안 출입국 여행객을 모두 합산하면 12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포, 무안 등 전국 공항을 드나드는 여행객은 모두 271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공항들은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셀프 카운터를 확대 운영해 혼잡을 줄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서울과 부산을 꼽고 있습니다. 두 지역 승패에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패에는 제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 두 곳이 전체 승패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천에 있어서는 이기는 데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유능한 다양한 인재들이 경선에 참여해서 선거에서 붐을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광역단체장을 사수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을 탈환해 부울경까지 장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선거도 해볼만하다라는 자신감을 넘어서 할 수 있다라는 승리에 대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 모두 단합을 외치며 지선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가슴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단일 대보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보여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선거의 승리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로 행정통합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가별로 이 찬성과 반대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충청권과 이 TK 지역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통합을 두고 대구 경북 의원들을 직격했습니다. 제가 이 정치 오래 하면서 대구 경북 의원들하고 같이 이 정치 활동을 해봤지만 그분들 참 무지한 사람들이고 기회주의자고 보신주의자들이에요. 민주당표 법안에 반대하는 충청권 의원들과 달리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며 속도를 내자 공개 비판한 겁니다. 그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충청과 TK 의원들 충돌했습니다. 충청 출신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의 통합 속내는 대통령 사법 리스크 시선 분산용이라며 당 차원에서 통합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TK 의원들이 반박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반대만 하다 광주 전남만 통합되고 나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충남의 절반 수준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충청은 배부른 상태일지 몰라도 대구 경북은 굶어 죽을 판이란 겁니다. 비록 요구하는 것의 100%는 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전혀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당한 권한이나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시작부터 해보자 이러한 이견에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 없이 지역 민심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올인. 여야 모두 어디에 올인한다는 겁니까? 네,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채 안 된 가운데 치르는 전국 선거인데다 두 대표 취임 후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벼르고 있습니다. 가장 사수하고 싶은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야 모두 서울과 부산을 꼽습니다. 제일 큰 두 도시인 만큼 상징성이 크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선 가져와야 하는 곳, 국민의힘은 지켜야 하는 곳이죠.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정치 생명이 걸렸다고 했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요. 상대는 계엄으로 정권까지 뺏긴 정당이라며 영남까지 다 섞어내야 한다. 특히 서울은 정 대표가 정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선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정치 생명까지 걸렸다. 이유라는 게 있습니까? 네, 정 대표와 장 대표가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성 당원에 힘입어 당권을 쥐었지만 당내 세력이 탄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반대 세력 반발에 부딪혔죠. 정치인 정청래와 장동혁, 성과가 고픈 겁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지방선거 무대가 되는 거고 두 사람에게는 돌파구인 거죠. 돌파구라? 정 대표는 왜 그런 거죠? 당장 지방선거 2달 뒤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서울과 부산 둘 다 섞어나면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만약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 주자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 대표 본인이 공개적으로 연임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서울시장을 다시 못 찾으면 연임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물론 정권 교체 1년도 안 돼 치르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습니까? 네, 장 대표는 성과 내지 못한다면 책임론이 분출되겠죠. 그런 비대위 체제에 들어설 수 있고요. 한 친한계 의원은 최근 친한계가 잇따라 징계되는 움직임을 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에 패배하더라도 당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이 친한계 징계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는 선거 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기려면 징계가 맞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오늘 선거 이기려면 절윤하고 징계도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아직 뭐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5%, 야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보다 20%포인트 넘게 높은 겁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조사를 보면요. 오차 범위가 크다고는 하지만 보수 텃밭인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률을 기록했거든요. 야당이 조금 더 위기감을 느낄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번 설 연휴 밥상머리 이슈에 부동산 문제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SNS를 통해 자신은 1주택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향해 비거주 중인 분당 집을 팔라거나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한 데 대해서 직접 반박한 겁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게 공정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개편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이 대통령을 향해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부동산 겁박이라고 비판하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 1주택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도 했습니다. 장 대표 부부의 주택 6채 보유를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6채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네, 대통령 팔으면 팔을게요. 여야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본질은 외면한 채 정치적 수사와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억제 일변도의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며 장 대표도 몸이 6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보면 어떨까 제안 드린다고 논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설 연휴 첫날 아침부터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험하게 비틀거리며 주행 중인 이 차량, 바로 음주운전 차량인데요. 어느새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뒤에 가고 있던 경찰 기동대 버스에 딱 걸린 겁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흰색 외제 차량. 차선을 넘어가는 등 아슬아슬한 운전이 계속됩니다. 뒤따르던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비틀거린 차량 옆으로 다가가 멈춰섭니다. 버스에선 경찰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흰색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고 운전자를 조사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황령터널 도로에서 부산경찰청 기동대 20여 명이 타고 있던 경찰 버스가 음주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저희 차량 앞에서 좌우로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운행이 돼서 방치하면 교통사고나 이제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갓길로 세워놓고 음주 측정을 한 겁니다. 기동대 직원들은 경찰 버스를 타고 명절 민생 치안 교통 근무를 위해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은 입건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대만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롯데자이언츠 소속 선수들이 불법 도박장에 출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문제가 된 선수들을 즉각 귀국 조치하고 KBO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남성들이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습니다. 여성이 다가와 남성에게 음료수를 따라준 뒤 돌아가는 순간 맞은편에 앉은 남성의 손이 여성의 신체에 닿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 남성들은 대만 타이난시에서 전지훈련 중인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소속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선수였습니다. 12일이 휴무일이니까 21일 훈련 끝나고 그리고 좀 늦게 간 것 같은데 야간약을 다 했거든요. 이들이 있던 곳은 불법 도박장으로 파악됐습니다. 게임을 하면 우리 돈으로 8만 5천 원 이하의 경품을 주는 곳인데 기준을 넘는 경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들은 불법 운영시설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단 측은 성추행 논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만에서도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전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단 측은 이들 4명을 즉각 귀국 조치하고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한 선수는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 정지 또는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 3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구단 측은 4명의 선수를 훈련에서 제외시켰으며 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로 위에 추격전인가요? 네,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심야의 추격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면요, 승용차 한 대가 잠시 뒤에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관들 다급하게 순찰차에 올라타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을 시작합니다. 도주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불법 유턴까지 하며 경찰을 따돌립니다. 순찰차 한 대, 2대, 3대가 한꺼번에 보시는 것처럼 추격을 하는데요. 세 방향으로 에워싸고 포위하자 그제서야 멈춰서는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을 합니다. 음주 단속에 걸릴까 봐 도망쳤던 건데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이었습니다. 역시나 음주운전이었군요. 네. 다음은 아침에 벌어진 추격전이에요?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를 이번엔 보겠습니다. 40대 남성, 누군가에게 쫓기듯 뛰어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나 봤더니요, 바로 뒤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다른 각도 영상을 이번엔 보시죠. 오전 7시 경남 거제의 도로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찰관 2명이 빠르게 쫓아가는데요.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입니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뛰기 시작하는 남성. 시민이 저렇게 붙잡아 보지만 뿌리치고 달려갑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만 끝까지 추격한 경찰에 붙잡히는 겁니다. 이 남성 음주 측정 해보니 역시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이었습니다. 이번 연휴엔 뭐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일 절대 없어야겠죠. 네. 자, 오늘은 화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SNS에서 올라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요, 사다리차로 베란다에 있는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환풍구엔 연신 물을 뿌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한남더일 단지 내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들 수십 세대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니 주의하라는 긴급 안내 문자도 발송됐는데요. 주민들 연휴 첫날부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인 것 같아요. 네, 윗집 아이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찾아가서 소리를 질렀다면 아동학대일까요? 아닐까요? 평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위층에 아기가 사는 집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윗집에 찾아갔는데요. 문을 열어준 건 4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성은요, 아이에게 네가 뛰어다녔지 이렇게 소리쳤고 아이 어머니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거친 말도 했습니다. 검찰은요, 여성이 아이에게 소리친 게 아동학대다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아동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낸 게 아니라고 해도 그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심한 말을 한 거고 잘못된 언행은 맞지만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설 연휴 첫날 전국에 포근한 초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끼리 나들이에 나선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도심 속 설 나들이 풍경을 박지혜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느긋함의 대명사로 인기몰이 중인 설치류. 카피바라가 채소 먹방을 선보입니다. 서걱서걱 ASMR에 관람객들은 빠져듭니다. 예뻤어요. 귀여웠어요. 밥 잘 먹었어요. 바다 사자가 새해 인사로 큰 절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다 사자와 어린이가 윷놀이 대결도 펼칩니다. 제가 개 나와서 그 바다 사자들 도 나왔거든요. 펭귄 깃털을 얻었어요. 대형 쇼핑몰 로비에선 남사당패의 풍물놀이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상모를 돌리며 흥을 돋구자 방문객들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딱지치기 같은 전통놀이로 한껏 명절 분위기를 내봅니다. 딱지치기 재밌었어요. 전통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갖고 저도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딱지치기도 하고 저거 지푸라기도 놀이해서. 연휴 첫날 놀이공원과 대형 쇼핑몰은 귀성길 대신 도심 속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걱정했는데 이렇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기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지방에 그 호텔도 가고 그러고 계속 애기랑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낼 것 같아요. 전국 주요 테마파크와 아쿠아리움 등에서는 설맞이 특별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수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요즘 길을 가다 거리에 내걸린 간판을 무심코 볼 때면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여기가 한국 맞나? 싶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일상 곳곳을 잠식했습니다. 간판 글씨를 해독하려고 이 번역기를 써야 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일본어, 프랑스어, 태국어까지 외국어로만 쓰인 간판이 넘쳐나는 이곳 서울 마포구입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탈출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실제 가게 이름은 달랐습니다. 번역기를 써도 정확한 상호명을 읽지도 못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영등포구 대림동. 어떤 게 가게 이름인지 헷갈릴 만큼 한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글자인지 그림인지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약속 장소를 잡는데 이제 간판을 둘러볼 때 이제 여기 어디로 와라고 해야 되는데 한글 간판이 잘 안 보일 때. 지금 이 거리만 해도 외국어로 된 간판들이 너무 많다.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지난해 서울 시내 간판 7천여 개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외국어만 표기된 간판은 3개 중 1개꼴. 2년 만에 36%나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간판에 외국어를 쓸 경우 이렇게 한글 표기도 함께 해줘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크기가 작거나 낮은 층에 설치된 간판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정 규격 이하인 거는 저희한테 신고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규제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방향으로. 한글 단체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안내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당시 전개됐던 바로 그 항모입니다. 이란을 겨냥해 정권 교체를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 교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Well, it seems like tha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could happen. For 47 years they've been talking and talking and talking.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에서 이슬람 신정 체제가 수립된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적대 관계가 이어져 온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날 트럼프는 중동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Well, in case we don't make a deal, we'll need it. It'll be leaving very soon. 제럴드 포드호는 미 해군이 실전 배치한 것 중 최신의 항공모함입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을 위해 카리브해에 배치됐었는데 곧 대서양을 건너 이란 해역에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와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은 트럼프의 공격 명령이 떨어질 경우 수주간 이어질 수 있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 반정부 인사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도록 스타링크 위성 장비를 지원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는 17일 미국과 이란이 만날 제네바 핵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헐리우드에서 액션 대작이 나왔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이 장면, 알고 보니 AI가 단 2줄짜리 명령으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미국 영화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잔해가 널브러진 건물 옥상. 배우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가 서로를 향해 달려가더니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You killed Jeffrey Epstein, you animal! He was a good man! He knew too much about our Russia operations. He had to die, and now you die too. 마치 두 배우의 최신작 예고편 같지만 AI 제작 영상입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AI 프로그램 C댄스 2.0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영상을 공개한 로빈슨 감독은 단 2줄짜리 명령어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톱스타 출연 영화엔 보통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AI를 이용해 정교한 영상이 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영화업계 내에선 충격받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영화 데드풀 각본가 레트 리스는 우리 시대는 끝난 것 같다며 머지않아 할리우드와 구분할 수 없는 영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화협회는 AI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했다며 즉각 침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고 미국 배우노조는 인간 배우들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반발했습니다. 과연 AI를 영화 제작 도구로 받아들일지 투쟁으로 맞서게 될지 할리우드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인도에서 야생 코끼리 떼가 새벽에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일가족 4명을 포함해 6명이 숨졌고 이 마을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인도 옆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코끼리 난동으로 1명이 숨졌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오토바이를 짓밟습니다. 주차돼 있는 3륜차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괴성을 지르더니 도로를 활보하고 학교 운동장도 휘젓고 다닙니다. 현지 시각 어제 스리랑카 동부 지역 마을에 코끼리가 나타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번 난동으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탄을 맞은 듯 주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인도 동부 하자리바그 지역에서도 코끼리 5마리가 나타나 주택을 습격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코끼리들의 공격으로 잠을 자고 있던 일가족 4명을 포함해 6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1살, 3살 아이 2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코끼리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마을과 시내 도로에서 코끼리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코끼리의 공격으로 인도에서만 2,8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수천 미터 상공을 날고 있던 여객기 안에서 때 아닌 난투극이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 건데 결국 여객기는 회항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좁은 여객기 통로가 엉겨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마구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던 제트2 항공 여객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파키스탄계 승객에 인종차별 발언을 했고 이후 승무원이 담배 판매를 거부하자 난동을 부린 겁니다. 기장은 벨기에 브뤼셀로 긴급 회항했고 항공사는 승객 2명에 평생 탑승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젊은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앞사람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지난해 9월 영국 에딘버러에서 22살 남성이 인도계 유학생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경찰이 최근 공개한 영상에는 범행 직후 친구들과 태연하게 지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들어섭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설득합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도로 돌아갔고 이 모습을 찍고 있던 카메라를 향해 여성이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그제 인도 남부 에라니팔람에서 한 노인이 인도 위 오토바이에 맞서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커다란 컨테이너를 싣고 교차로를 지나는 트럭. 갑자기 컨테이너가 넘어가면서 옆을 지나던 승용차를 그대로 덮칩니다. 트럭이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인 건데 승용차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하늘빛이 탁했는데요. 내일도 먼지가 가득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이 이어지다가 저녁은 되어야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먼지와 더불어 안개가 뒤섞입니다. 서쪽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이슬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과 대구가 3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청주와 전주 10도까지 오릅니다. 부산은 17도, 울산은 19도로 영남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동해안에 꽤 많은 양의 눈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해소되겠고요. 설 연휴 동안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